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자, 일단 민간 아파트는 영화관 글램핑장까지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도심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많이 선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시설의 고급화라든지 단지 내 고급화는 재건축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재개발은 공사 단가를 낮추는데 지금까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도 좀 바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많이 펼칩니다. 일단 이런 공공임대가 옛 주공 아파트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민간 아파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 수영장, 조식 카페 등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아파트에 이제 수영장은 기본이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됐건 대단지에 아주 그냥 표상이 되는 게 수영장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호텔식 조식 카페도 많이 공급하고 있고 아파트의 영화관, 스카이 라운지, 글램핑장, 음악 연주실, 클라이밍장, 이제 체육관도 이제 클라이밍장을 설치해요.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있다. 지난 6월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는 호텔급 스카이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 자, 이거는 제가 이 제인 롯데월드에서 한번 타봤어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단지 내에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죠? 남산타워, 한강, 서초동 법원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재테크 전문가긴 한데 우리가 거주할 집은 제가 웬만하면 와이프한테 맡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반포로 애들 학교 때 반포로 이사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우리가 초포마 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해서 아리파 그 한강변에 새로 지은 반포의 아파트 그 초등학교 좀 멀어요. 그거를 이제 집이 비어서 보러 갔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근데 스카이 라운지에서 한강이 내려다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리팍을 선택하게 되면 5년 동안 초등학교를 자기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수고를 겪더라도 그 아리팍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스카이 라운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게 감성을 자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물론 우리는 선택은 초품마 쪽으로 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로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거를 만족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쏙쏙쏙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배동의 한 아파트, 새 아파트는 영화관 못지않은 최고급 음향 시설과 인테리어, 영상 장비를 갖춘 시어터룸 설치하고 있고 전문 방음 시설을 갖춘 개인 음악 연주실도 설치를 하고요. 야, 이게 굉장하죠. 근데 실내 클라이밍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도 마련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단지 내 헬스장만 생각하잖아요. 이 헬스장이 이제 체육관으로 거듭을 아는 거예요. 유료 체육관 같은. 그다음에 서초구, 서초동, 내미안 쪽에는 명상 필로티 가든과 워터 가든 이런 차별화된 시설들을 고급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원동 쪽의 아파트는 옥상에 데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글램핑 시설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텐트를 비롯해 각종 캠핑 용품이 준비되어 있고 현관에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에어 샤워 부스를 설치한다. 이 글램핑 시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올 초에 가족들하고 워커힐 호텔의 이제 글램핑 시설을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서 이용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5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단지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서비스 차별화된 전략들이 아파트 단지에 계속 설치가 됨으로써 고급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간 아파트가 고급화되는 것은 향후 시세 상승에 유리하다. 첨단 시설 등에 들인 비용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시설, 이런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계속 설치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아파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럼 기존 아파트하고 이런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양극화로 점점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갈아타기 할 만한 거를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새 아파트,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첨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지금 20년 전에 이런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한남 뉴타운에 예를 20년 전에 하나를 사놨다고 한다면 내 돈 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5천만 원 들여서 정말 최신식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가장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놓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5천만 원이 지금 못해도 한 15억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런 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15년 또는 20년 후에 개발될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변 쪽이나 아니면 새롭게 무슨 개발되는 쪽에 어떤 개발될 자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갈아타기 정도 하나 정도는 그냥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너무 큰 돈을 들이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라고 제가 권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 여기 개발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조금 바꿔보세요. 여기가 개발될 경우에 어떤 게 들어섭니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3년 4년 투자해서 돈을 벌 생각이면 이게 투기가 될 수 있지만 10년 20년을 장기 투자한다면 이건 투자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 됐을 때 여기가 정말 최고의 자리로 빛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쪽을 좀 소액을 가지고 선점 투자하는 전략이 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비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멋진 문주를 세우는 등 고급화에 쓰이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요, 초과 이익 환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의 수익을 벌면은 50억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이 100억을 가지고 공사비에 쓰게 되면은 실제로는 100억의 공사를 하지만 50억 돈을 들인 것밖에 안 되죠. 왜? 50억 세금 낼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집값이 10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100억이 뛴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50억이 들어간 거니까 2배가 뛴 거죠. 근데 이렇게 100억의 공사비를 들여놓잖아요. 집값이 항상 200억이 뛰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세금 냈고 50억 계산하면 50억밖에 안 들인 건데 집값이 4배가 뛴 거죠. 이런 차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고급화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급화로 가다 보니까 공공주택하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벌어진다.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극화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지금은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뛰어요. 그런데 4, 5년 후에 공급이 충분해지고 만약에 가격이 보합세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진짜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 부동산과 떨어지는 부동산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가 되는 것들은 차별성을 두거나 고급화 전략이 성공한 것들이 유지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합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갈아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지금 집이 있는 분들도 꼭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거를 꼭 하나는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는 거, 이거를 당장 뭐 5년 있다가 재건축될 거, 재개발될 거, 10년 있다가 될 거를 비싼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고 15년 또는 20년 있다가 개발될 자리들도 미리미리 선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지금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뭐 2개까지 생각을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생기고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깁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요, 이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꼭 관심을 갖고 재테크의 성공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시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은 고급화되고 있고 양극화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특수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이제 공약들은 임대주택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임대를 살 수 있게끔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며칠 전에 나왔죠. 그래서 임기 내 주택을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임기 내 주택을 250만 공급할 거고, 이 중에서 100만 가구 이상을 기본주택 물량으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평수를 좀 큰 걸로 내놓겠다. 그래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좀 30평대에 가까운 무주택자 또는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80년에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3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020년에 3천만 원 아파트가 지금 30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뛴 거란 말이에요. 100배가. 그런데 이게 월세는 이때 6만 원 하던 월세가 지금은 4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는 70배가 뛴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100배가 상승한 이런 집주인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월세를 70배로 올려주는 40년 동안 70배로 올려주는 쪽에 여러분들이 줄을 서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집안의 미래를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강남 아파트의 예를 든 거지 실제로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도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배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60만 원의 월세를 역세권의 60만 원의 월세를 뭐 굉장히 길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월세라고 하는 게 평생 60만 원을 가진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역세권의 월세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60만 원에 살게끔 해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평균적인 월세가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으로 뛸 겁니다. 이때는 이 월세 120만 원의 월세도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60만 원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낡은 아파트를 120만 원에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10년 후에는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산, 노후 준비는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월세만 올려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도 평생 월세를 동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도 누군가 자산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월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만성 적자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서 새롭게 들어서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시고 이 신규 트렌드에 맞는 쪽으로 여러분 투자를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재테크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관한 부분, 투자하는 방법은 저희 대단한 부동산 꾼대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서 먼저 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